오늘 이 시간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에 미국 증시도 장 막판 들어서 갑자기 이렇게 변동성을 큰 폭으로 키웠어요. 많은 종목들이 역사적 최고가를 경신을 했지만 또 같이 함께 하락하는 양상이었는데 그 특별한 이유가 어디에 있었다고 보세요? 일단 모멘텀은 사망자 수 그게 좀 준 것 같고요. 네. 근데 간단히 예를 들어서 하루 이 변동성 한번 보세요. 나스닥 고가와 저가가 하루 진폭이 434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컸죠. 예. 근데 저는 이 시간 통해서 계속 얘기하지만 이런 변동성은 자주 나올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는. 네. 네. 그러니까 이유는 다 그 차익, 예를 들어서 빵 주식들, 뭐 예를 들어 테슬라 주식을 예를 든다면 네. 1000불 아래에서 산 투자자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조금만 흔들면 일단 때리고 보는 거죠. 예. 그 변동성이 비일비재할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증시는 빵, 우리는 뉴 이런 종목들을 신규 매수는 저는 이제 매매 대상에서 제외시켜드리고 있습니다. 네. 왜? 이런 변동성이 언제든지 쉽게 나오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네이버, 카카오 지금 현재 20% 내지 30% 수익 나신 분은 항상 위험하십니다. 네. 순식간에 녹아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빵 주식도 더블 난 이상 분들만 안심하게 이제 확인하고 때릴 수가 있지. 네. 그 외에 한 뭐 30%, 50% 수익 났다. 그러면 이런 크래쉬에 순식간에 녹아버릴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그 부분을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하나씩 빨리 보죠. 여러분들 저는 하반기에 미국 증시 뭐 사상 신고가 막 난다 그래도 만스탁 나스닥 이 위에서는 권하고 싶지가 않아요. 너무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미국 증시도 제가 종목을 계속 들여다보거든요. 개별 종목들. 네. 거기도 할 게 점점 축소되는 것 같아요. 우리도 점점 축소되는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지수 단으로는 저는 나스닥은 9,500, 다우 지수는 25,000. 이거 하반기에 한번 공격은 한다라고 보는데 네. 이 시점은 뭐 못 맞춥니다. 우리가 대부분들 이게 저는 가장 어리석은 부분 같아요. 나는 확인하고 매도한다. 뭘 확인하고 매도를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요. 아니 제가 35년 이상 이렇게 하면서 진짜 이게 예를 들어서 고점인지 왼쪽 어깨인지 가운데 고점인지 오른쪽 어깨인지 사실 그건 지나봐야 알잖아요. 지나봐야 알아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 정도면 됐어 하고 조절하든지 나는 나만의 전선에서 어느 가격대를 깨면 나는 이 정도 수익으로 만족할래 해서 해야 매도가 되지. 네. 나는 확인하고 매도할래. 그러면 뭔가 다 토해냅니다. 맞아요. 매도 시점을 놓치는 거죠 또. 그러니까 항상 그 위치 파악이 더 중요하다 생각 들고 그다음에 이 정도면 됐다라는 어떠한 절제력도 실전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거 한번 노란 색깔 한번 보시죠. 이게 확진자는 계속 증가했는데 네. 이 이제 사망자 수가 계속 감소하다 이제 그래프로 보면 쌍바닥 찍고 제가 파란색 건데 이거 치고 나가면 큰일 나겠죠. 그러면 또 한 번 부러짐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부분을 통계적으로 계속 체크를 해보시고요. 네. 그다음에 30% 정도는 제가 이 시간 통해서 자꾸 해지 전략을 권해드립니다. 그렇죠. UXY 지금 2차 매수 시점까지 완료했어요. 네. 이제 3차 매수는 이제 20을 깰 때인데 지금 계속 신고가 내는데 요 20은 잘 안 깨네요. 그러네요. 계속 어제도 변동성이 컸죠. 28대에서 계속 막아내고 그렇다고 치고 나가지도 않고요. 그래서 요걸 계속 UVXY 우리나라 인버스것보다는 저는 미국 시장이 더 결정적인 역할을 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요 변동성 지수를 계속 추적하면서 하반기 6개월 동안 해지 전략은 전체 자산의 30%는 이 변동성 갖고 측정을 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는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고평가된 종목들보다는 저평가된 못 간 종목들을 보자라고 강조를 해주셨잖아요. 그중에서 특히나 먹거리라든지 농업이라든지 뭐 인공지능 이런 쪽 말씀해 주셨는데 120일 이평선 이하에서 좀 매수를 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죠. 제가 잘 기억을 하고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별로 이제는 구경제 예를 들어서 기아차, 현대차, OCI, 아모레 이런 거 외에는 안 남았어요. 이제 먹거리도 이제는 좀 많이 올랐죠. 매도 사인 애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시간 통해서 이제 하반기 장은
유동성과 실적이 계속 충돌될 테니까 그동안 이런 패턴이요. 지속적으로 빠졌다가 이 120 밑에서 수렴되는 이런 패턴 매수가 5일선, 11선, 21선 수렴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1, 2, 3 급등하는 패턴.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 통해서 먹거리 얘기하는데 이제 하나씩 보십시오. 네. 농심이 22만 원에서 25만 원에 그런 현상이 나왔거든요. 지금 39만 원, 38만 원. 그렇죠. 52주 최고가. 매도 부분이죠. 권하드립니다. 이거 실적 굉장히 좋거든요. 맞아요. 서프라이 나올 때 때리십시오. 사실 요즘에도 사자라는 분들도 있으신데. 그러니까 보유자 영역이고요. 저라면 네. 지금 들어가시는 분들은 이거 트레이딩 영역이지 큰 수익 내는 영역은 단기적으로.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만약에 매수 추천드리면 전 38만 원을 3% 손절 데드라인 정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네. 잘못하면 이게 120선까지 순식간에 조종했다가 하면 어떡해요? 이거 못 맞추거든요. 그러니까 농심이라든지 하나하나씩 보실래요? 네. 농심, CJ제당, 52주 최고가죠. 예, 그다음에 풀무원. 사실 이 종목도 어제 사자는 분이 있으셨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2만 원을 대드 잡으세요. 예. 지금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증권 영업맨이나 이 분위기에서는 이런 것들 권해야 돼요. 네. 계속 가는 쪽에 가시죠. 예. 그런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항상 본인의 전선 근데 위치가 상당히 높네. 높죠. 그러면 내가 끊을 수 있는 거를 짧게 잡고 들어가셔야지 그거를 무작정 의지해서 하시면 안 됩니다라는 걸 강조해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걸 4, 5천 원에 봤는데 이제 이 주가 한번 보세요. 한성기업. 한성기업. 네. 이것도 한 4, 5천 원에 이게 나쁠 때 살 때는 이걸 왜 사나라는 질문도 받았는데 지금 보시면 이런 중소형 먹거리가 그러니까 간단히 해서 이게 비논리적인 급등입니다. 그건 그렇죠. 예, 네. 실적 뒷받침 안 되고 네. 갖다 놓고 이것도 바이든 주래요. 바이든. 테마. 예. 바이든과 대학 동창. 예. 그 종목이 이 종목이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네.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 또 대선 주자들 종목들이 네. 요새 이제 이재명 관련주에 ATEC, TN 나오는데 이것도 16일 날 조심해야 됩니다. 네. 대법원 판결 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그러네요. 그 전에 맞출 생각하지 말고 너무 급등했으니까 청산하시고 결과 보고 다시 하시는 게 어떻겠나 이런 전략을 세워서 네. 요새 전체적인 시장을 볼 때 오히려 이제는 구경제 종목 외에는 권해드릴 게 없는 상태가 점점 돼가는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도 실전에서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래서 이런 그림이 여러분들 지금 뭐 뉴경제 관련된 종목 이제 영원히 갈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느낌은. 절대 영원한 거 없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어느 선이면 됐다라는 위치를 스스로 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크래쉬가 나오게끔 돼 있습니다. 네. 반드시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거 못 맞추세요. 제가 장담컨대 나는 확인하고 이거 때리지 못 맞추십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선에서는 122격이 더블 나오고 단기간 52 최저가에서 저는 한 200% 이상 올라간 거는요. 네. 그냥 매매하지 마십시오. 투자자들 그냥 여기서 이 크래쉬를 견뎌낼 수 있는 분들이 쉽지 않을 거라고 네. 봅니다.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정답이다. 매매 대상에서 제외. 그리고 오히려 이런 급락 종목들이 시간의 감각으로 이 121선이 어느 정도 만날 때까지 매매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게 실전 시장에서는 안 다치는 전략이 아닌가. 그러니까 항상 수익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장에서는 어떤 위치에서는 안 다치는 생존 전략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것에 딱 부합하는 것이 또 미국으로 치자면 테슬라의 주가가 아닌가 싶어요. 테슬라의 주가에 대해서도 사실 지금은 영원히 또 계속 갈 것 같잖아요. 간밤에도 52주 최고가 경신하고 물론 하락하긴 했지만 여전히 더 갈 수 있다라는 시각도 있고 어느 증권사에서는 아직도 뭐 200달러대가 목표 주가다 이렇게 또 언급하는 회사들도 있는데 이러한 2,000불. 맞아요. 네, 네. 2,000불도 있고 200달러대도 있더라고요. 어떤 데는. 그러니까 200달러까지 빠진다고요? 네네네. 목표 주가를 그렇게 예. 보는 네. 데도 있어요. 아무튼 이러한 뭐 테슬라라든지 한국판 뉴딜과 관련된 종목들 많이 갔잖아요. 기대감도 지금 있고 우려감도 있는 게 사실인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도 이제 예. 2차 전지 수소차 매매 대상에서 제외입니다. 이제 네. 예. 지금 그건 트레이딩 구간이고요. 솔직히 우리나라 테슬라 관련된 실제로 여러분들이 매매하는 전기차, 2차 전지 수소차에
단 1억도 테슬라의 실적 매출로 납품하는 회사 있나 한번 찾아보십시오. 네. 이미 급등하는 것들 중에는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 기업들. 네, 네. 그냥 일본 부품단을 쓰고요, 테슬라는. 그리고 LG화학 정도 있거나 센트럴모텍 정도. 그런데 전혀 상관없이 그쪽 분위기를 우리도 2차 전지 수소차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테슬라 주가를 보면 이벤트로 이 테슬라의 저는 앨런 머스크가 그 약간 특이하신 분 같아서 이 월가의 공매도 세력하고 한번 대판 붙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 이벤트를 한번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7월 22일 날 실적을 발표합니다. 그 다음에 9월 11일 날 S&P 편입을 노리고 편입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이 테슬라를 분석할 때는 항상 이 배터리 데이라고 하는 이 이벤트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7월 22일, 9월 11일, 9월 22일인데 이때 여러분들 우리나라 공매도 9월 15일 만기가 있고 저는 요번에 공매도 뭐 공청회하고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머릿속의 전략은 공매도 재개된다라고 생각하고 전략을 짜겠습니다. 네. 벌써 그런 징후가 보이고요. 그러면 어저께 테슬라가 하루 고가 저가가 장중 14%에서 마이너스에서 345달러가 하루에 변동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 테슬라 500불 차이 나는 수익 하루에 없어질 수가 있다라는 생각도 가지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테슬라와 연결된 주가들이 지금 시장에 굉장히 추천들이 많습니다. 네. 저는 매도. 매도. 그러니까 네. 뭐 2차 전지 관련된 지금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 보유하신 분들은 나는 더 할 것 같더라도 반은 매도. 네. 그리고 나머지만 갖고 리스크를 줄인 다음에 어느 선을 거놓고 요 선을 깨면 나머지도 다 매도하겠다는 라운드대로의 어떤 실전 매매 전략을 세우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저는 상대 속도 전략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씩 보시죠. 여기서 이제 상대 속도 전략이라는 건 이미 급등한 것들 A 종목인데 이게 더 갈 것 같더라도 팔아갖고 이 각도가 아직까지 좀 밑에 있는 종목에서 같은 섹터, 예를 들어서 이제 저라면은 이제 그 수소차나 전기차 종목 팔아갖고 이 밑에 단에 조정 시에 기아차 사겠습니다. 네. 오히려 이런 개념이에요. 이런 상대 속도 개념. 그러면 하나씩 보시죠. 이게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주도의 대장주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종목들입니다. 네. 일진 머티리얼스, 코스모 신소재. 그런데 이 주가 위치 보시면 이게 5월 21일입니다. 벌써 거의 뭐 2달 전인데 이때 이제 45도 쭉 가다가 이때부터 사갖고 실제 수익 났습니까? 여기 고점 여기 지금 플러스는 났어요. 네. 들고 계셨으면. 그런데 이 중간에 이런 조정도 겪으셨고요. 오히려 이 전기차, 2차 전지, 일진 머티리얼스, 코스모 신소재 이때 욕심 부리지 않고 매도해갖고 일진 머티리얼스 팔아서 상대 속도로 이 수소차 가신 분이 최고 수익입니다. 요게 아까 얘기한 5월 21일이에요. 네. 그럼 차이가 다르죠. 일진 다이아. 이때가 25,000원, 29,000원이 얘는 지금 이제 헐할 정도 6만 원입니다. 그 더블이 났어요. 그 한 2달 사이에. 네. 나노 신소재도 거의 더블이 났고요. 그러면 이제 이 일진 다이아 나노 신소재도 매매 대상 제외입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이제 이런 게 하나씩 찾아보는 거예요. 에코프로비엠. 요것도 한번 비교해서 진짜 테슬라에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네. 센트럴모텍. 전에 이렇게 급등하니까 이런 급락, 대반등 해서 실적으로는 요새 못 가죠. 대신 에코프로비엠 보세요. 대단한 에너지죠. 요 십자가 패턴이 같은 날짜들입니다. 그러니까 상대 속도라는 개념을 여러분들 숙지하시는 게 어떻겠나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일진다이아, 나노 신소재, 에코프로비엠 팔아갖고 저는 센트럴 모텍이나 뭐 이제 인공 하이 뭐 비전이라든지 다른 또 종목들로 선택하는 전략.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보시죠. 네. 제가 시장에서 가장 나쁜 악재가 대체제 나오는 거라고 그랬죠. SK 바이오팜. 네. 그러니까 SK 바이오팜 나오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SK가 벌써 숏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종목들 보세요. 제가 23일 이 시간 나와갖고 공모 청약 기간 중에 이러한 매출은 아니라고 4년 적자인데 이렇게 급등한 종목들은 매도하세요라는 전략을 이 시간 통해서 체크를 해드렸을 겁니다. 지금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급락했다고 들어가지 마세요. 네. 여기도 하나의 아이디어가
이 상승 기간이 62일이라면 이걸 1대1 무조건 같은 시간으로 뽑아보세요. 아, 62일 이후를 본다는 네. 거예요? 어떻게 보는 거예요? 그때까지, 아니, 그러니까 시간으로 보라는 예. 거예요. 그때까지 매매하지 말고 네. 그 사이에 실적단을 확인하고 이 121선 위에서 지지하는지 붕괴하는지 확인하고 이때쯤 이 60일 지나서 다음 전략을 세우시는 급등 종목들은 섣불리 들어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바이오 관련주들도 이번에 매출단에서 체크를 해 보시고요. 그래서 네. 철저하게 지금 남아있는 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인공지능 AI가 좀 남아있는 것 같고요. 인공지능이요? 예. 그 다음에 구경제들이 남아있는데 예. 구경제들 중에서는 은행증권은 저는 권하지 않겠습니다. 은행증권은 저는 보이지 않게 이 펀드 문제가 어떻게 그러니까 다 정리될 때까지. 왜냐하면 그거 책임 소재 묻고 뭐 해서 그게 이제 그 책임져야 되면 이익을 반납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다 걸려 있기 때문에 은행증권은 권하지 않고 오히려 이제 완성차라든지 구경제 종목에서 이제 중국연결고리의 화장품이라든지 그러니까 120 밑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들 중에 구경제 중에 화장품 중국연결고리와 그 다음에 이제는 완성차를 한번 보시는 게 어저께 완성차 기아차 올랐잖아요, 어제. 예, 기아차가 올랐다가 네. 바로 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눌림목 줬다 다시 갈 건데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전략이 더 필요하지 않겠나. 그리고 제가 몇 가지 시간 관계상 뭐 대한유화라든지 네. 이러한 종목들을 학습 스타디 하셔서 새롭게 하반기에 갭을 메꿀 종목들 또 뉴경제 쪽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녹십자라든지 넷마블이라든지 조금 더 살펴볼까요? 차트 통해서 조금 짚어주셔도 좋을 것 시간이 같은데요. 돼요? 괜찮아요. 예, 시간이 되면 제가 한번 이게 벌써 저는 네. 롱숏이 갈린다고 봅니다. 그동안 주도했던 것들이 이제 9월달 그 공매에서 카카오 네이버만 지금 버텨 있고 벌써 삼성바이오나 셀트리온스는 벌써 조종에 들어가고 있고요. 여기 한번 보세요. 카카오는 여전히 버티는데 요 다음 그림을 한번 이게 이제 저는 카카오 네이버보다 네. 녹십자와 넷마블을 새롭게 이제 선수 교체 종목으로 선택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이게 삼성 바이오가 벌써 꺾이기 시작하죠. 날짜들도 보면 이게 SK 바이오팜 공모 청약 이후에 벌써 선수 교체 대체자가 나오고 있지 않나. 네. 그래서 종목 선택에도 참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전략으로 여러분들한테 응용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제가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 뭐 궁금해 하시는지 저도 궁금해서 가끔 유튜브에 또 게시판을 보게 됐는데 테슬라 아까 목표 주가 200달러 난리 났어요. 지금 200달러가 어딨냐 이러는데 제가 몇 주 전에 사실 이게 화제가 됐었어요. 많은 증권사들이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을 하고 있고 어떤 증권사는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2,000달러도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JP모건의 애널리스트가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을 했어요. 그런데 목표 주가를 275달러에서 295달러로 상향 조정을 하면서 그게 또 우습게도 화제가 됐었거든요. 비중 축소 등급을 제시한 이런 JP모건의 애널리스트도 있다라는 점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공매도 하실 겁니다. 그럴 거네요. 예. 네,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